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시장이 사실 이제 많은 악재들이 해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제 시장 안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 자체가 좀 만들어지는, 시장이 이제 뉴스를 이제 선반영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봐줄 수 있고요. 최근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도 생각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버텨야 되는 종목군들은 좀 버텨주고, 버티지 않는 종목군들은 일단 또 한번 정리를 했다가 좀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종목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종목을 한번 사고 난 다음에 팔면 다시는 못 산다 이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말자고요. 종목이 아닌 모양이 나오면 팔았다가 또 되는 모양이 나오면 다시 또 사면 됩니다.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안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또 안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좋아지면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그러면 정말 줄 데도 없고 어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만은, 주식한테는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현금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쵸? 오전에 현금화를 많이 했는데, 오전에 말씀을 해드린 대로 그 팔았던 금액은 또 너무 급하게 종목 사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 봐가면서 또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매수를 또 강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도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깨지거나 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추세를 계속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까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흐름이 깨지거나 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저점이 깨진 자리가 3972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3972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1900입니다. 1300이 아니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조정 자체가 일단 3972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할 거냐,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급하지 않게, 그렇죠?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시장이 밀렸다가 돌아설 때,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막 오를 때 우리가 반도체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전에 요 사이에서 반등을 할 때가 요거였죠. 종목들 수익 올렸던 걸 보면 7월달 아니고 9월달이죠. 9월달에 테크윙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가지고 또 수익을 막 이렇게 내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여기서 조정받고 튀어 오를 때 우리가 2차 전지를 또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2차 전지로 또 수익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냥 반도체만 가지고 있었다면 2차 전지를 놓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 종목 팔고 또 2차 전지 사고 뭐 이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했는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참고를 해 놓으시고 잘 한번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급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이 수급이 빨리 안 돌아와요. 그쵸?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요 코스닥 다 지우고 말씀을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죠.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멈추고, 먼저 그림을 좀 그려드릴까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집까지 밀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밀렸는 자리에 줄을 하나 끊어놓고 돌파를 일반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밀렸을 때 첫 번째 반등하는 자리가 요 자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반등을 하면 시장 크게 무리 없다. 그리고 밀렸을 때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 보이면 요 사이에 저항 잡고 돌파했는 것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권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체크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트리플 스페이드님께서 기억하신다, 동방불패님도 기억하신다, 상둥이 토끼님도 기억하신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릴 때,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게 쓸데가 없으면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특히 주식 교육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배웠는데 쓸데가 없어요. 그렇죠? 배우면 반드시 써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강의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를 하면 여기 멈춘 자리하고 돌파했는 자리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에 줄을 하나 끊어놓고 그러고 가는 거죠. 반등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반등 맞죠? 지금 보면 이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좀 머리가 아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대를 하는 건 뭘 기대를 그냥 한번 해보냐 하면, 여기가 지금 882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882에서 포인트에서 이쪽 906포인트까지의 그냥 박스 정도로만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그런 흐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흐름 나오면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 오늘 오전에도 종목을 팔고 하나마이크론도 사고 넥스틴도 사고 뭐 D&D
파마텍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은 잘해주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이 밀려 있는 그 부분이 하락이 아니에요. 하락 아닙니다. 그냥 누림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누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누림이 셀 수 있죠.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 100%씩 수익 올리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림도 30% 40%까지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코스닥에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사실은 밀리는 거는 사실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반등입니다. 반등이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만 가느냐 아니면 이전 고점에 아예 미치지도 못하고 반등이 끝이 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만 뚫으면은 어차피 상방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 밀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종목을 잡을 때 시장이 이전 고점까지 가느냐 이전 고점을 뚫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오늘은 시장 안에 종목을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이트를 하나 봤는데 사이트가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환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보기 코인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여드릴게. 종목들 미국 시장 종목군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코인입니다. 그렇죠? 코인인데 비트코인은 흐름을 지금 못 잡고 있죠. 이것도 똑같아. 뭐가 똑같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전체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원래는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가만히 보면 주가가 여기 저항 잡고 밀렸다가 돌파되면 여기서 반등 맞죠? 그렇죠? 반등 나왔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을 하면 이전 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완벽한 건 아니고 여기가 깨지면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도 이거 생각하셔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중에서 그걸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테슬라도 같이 좀 봅시다. 테슬라가 좀 밀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얘기를 할 때 테슬라는 이렇게 박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박스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자라고 했고 또 크게 무리는 아직은 없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450불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인 흐름도 깨진 건 아닙니다. 깨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매매 동향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임을 좀 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이.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협상 자체가 뉴스를 보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외국인들은 꼭 그렇게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할 때 외국인 수급 자체가 위든 알아든 변동성이 커지는 쪽으로 베팅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는데 외국인들 여전히 코스피 시장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 빼고 선물은 일단 위로 보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식 선물을 엄청 많이 팔고 있죠. 그렇죠? 팔고 있고 양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매수 그래프 여기 콜옵션 매수 이게 풋옵션 매수잖아요. 어차피 지수는 위든 아래든 크게 한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 한 일단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동시에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2천억 불 정도 투자를 하는데 상한선을 200억 불 1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00억 불에 대한 투자 재원도 해외에 지금 투자해 놓은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환을 흔들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많이 팔고는 있지만 사실은 환은 조금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이 안정돼 있는 부분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좀 이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있긴 합니다. 그거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거 일단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시장별로 한번 보죠. 지금 보면 항생은 조정이죠. 항생도 조정이고 오늘 상해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쪽으로 좀
하자 이렇게는 얘기를 해놨는데 시장 중에서 우리 코스피 시장이 좀 여기 약세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직 해외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으니까 오늘 말고 내일 시장 흐름을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 단지 이제 기대를 한 약간 좀 우려 섞인 부분은 미국이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대체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일단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시장이 완전히 하방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 자체가 상방으로 움직이고는 있기 때문에 오늘 현금화 했는 것들 종목들 중에서 종목이 먼저 흐름 잡는 종목이 있다면 그대로 흐름 잡는 종목들 쪽으로는 매수 진행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외국인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파는 날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많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로 매수 좀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매수입 되고 있습니다. 흐름 그냥 상방이니까 변한 건 없고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APR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APR 종목은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종목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죠. 사람들은 고령화로 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늙죠. 늙으면은 늙기를 싫어한다. 근데 사실 늙기 싫어하는 것들 중에서 남들이 봤을 때 늙어지는 걸 싫어하죠. 그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화장품 아니면 피부과인데, 피부과에 가서 돈을 쓰면은 돈을 막 어마무시하게 쓰게 되니까 그러면 다이하자, 집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일본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중국 붐도 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APR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한 5배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5배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모양을 좀 잡고는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트 모양은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차트 모양은 나쁘지는 않은데 5배 오른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겁먹었어요. 겁을 먹긴 했는데 손절 일단 생각을 하고 간다면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지금 시점에 APR은 232,500원 정도가 이탈가로 보입니다. 오늘 완벽하지는 않은데 오늘 올라선다라고 생각하고, APR은 현재로서는 여기죠, 그렇죠? 일봉상 저점이 23만 2,500원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고요. 두산 퓨어셀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 SK스퀘어 매수 들어오고 있고, 하이브 매수 들어오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달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돈을 지금 못 벌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못 가는 중이거든요.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불안한 거지, 그쵸? 불안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다. 일단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니까, 이 수급 몰리는 부분에 그쪽에 수급을 몰리니까 한쪽은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소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고점까지 다 왔어요. 하이브가 저번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제 이까지 밀렸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엔 전고점 다시 돌파를 하면서 다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을 할 때 예전에 보면 여기 예전에 강하게 저항받았던 부분이 일단 있었고, 저항 부분이 강하게 저항받는 자리에서 수렴형으로 이렇게 좀 움직임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수렴도 돌파했고 이전 고점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 번 더 기대를 좀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도 그렇고 JYP 엔터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쪽은 더 많이 못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 오르는 폭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JYP 엔터가 조금 더 폭이 좀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는데, 실적도 그렇고 좀 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이브를 일단 접근을 하긴 했는데 JYP 엔터도 돌파가 되면 패턴을 완성을 하면 뭐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얘기 들으셨던 거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방산이죠. 근데 예전에 한번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흐름을 찾고 있는, 시장에서 이슈는 잠수함 이슈가 떴는데, 그쵸? 근데 예전에도 보면 패턴 만들고 밀렸다가 슈팅, 그쵸? 최근에도 패턴 만들고 밀렸다가 지금 다시
다시 돌파해서 슈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긴 해요. 오늘은 뭐 선발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공략을 하게 되면은 10만 600원 정도가 이탈가가 될 것 같은데 준비는 해놓고 있읍시다.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할 타이밍이 오면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종목들 한번 세팅을 잡아놔야겠죠.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세팅을 좀 잡아놓도록 하고요. 일단 계속 보도록 합시다. 다음 오늘 화장품들이 오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는 있긴 한데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 화장품도 여러분들 공략하실 때 화장품도 그렇고 다른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흐름 잡히는 애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D&D 파마텍을 가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나쁘지 않고, 오릭스도 지금 패턴을 돌파를 한 거죠. 지금 보이는 패턴은 뭐냐면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는데, 돌파는 근데 사실 주가가 다 너무 높아, 그쵸? 주가가 높다는 얘기는 가다가 아니면은 빼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KMW 있고요. KMW는 보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보니까 KMW가 엄청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아직 KMW가 아직 안 익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2만원선 기억하시죠? KMW 2만원선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번 공략 여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넥스틴 있고요. RFHIC, 우리가 통신주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해드렸는데 RFHIC 오늘도 나쁘지 않고요. 대장은 얘다, 그쵸? 근데 RFHIC는 고점을 여기까지 일단은 보려고 하는데, 그쵸? 한 47,000원 언저리까지는 보고 있는 중이니까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목표 잡아 놓으시고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한번 체크는 한번 해봤고요. 그쵸?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는 중입니다. 많이 출렁거리는 중이고, 업종군들도 우리가 2차전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딱 한쪽이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스펙트럼 자체를 넓게 잡아놔놓고 거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해서 고집을 피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고 고집을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어제 우리 박만호님이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그냥 보조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립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교육 있죠? 13시간, 12시간 정도 이런 장장에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을 조금 더 다잡아주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만약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으로 보셔도 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02-3490-4641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기약이니까 좀 더 화이팅 합시다.